올해 7월부터는 리튬 자체를 전략적 광물로 지정하면서 채굴 권한을 지방 정부에서 중앙 정부로 이전이 됐습니다. 요게 사건이 발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8개 업체가 생산 중단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리튬 공급 부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제 9월 30일 이후에 이제 시애틀 리튬 광산 생산 중단 이슈가 연장된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반등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 가격 상승의 연속성들이 좀 더 중요하다. 예. 리튬 가격이 점진적인 상승 추세가 좀 이루어진다면 지분 가치에 관련된 이점을 갖고 있는 9월 30일이 이제 미국의 그 전기차 세액 공제가 종료되는 날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예고된 악재일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시애틀의 그 리튬 광산 그 생산 중단 조치가 끝난 날이 9월 30일인데 네. 그 이후에 연장이 될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고요. 오늘은 그 왜 그런지에 대해 설명 좀 드릴 건데 네. 일단은 미국의 그 전기차 세액 공제 9월 30일에 끝나는 거는 알고는 있는데 미국의 그 국세청에서 요거를 조금 연장을 해줬습니다. 네. 예, 그 테슬라라든가 GM이라든가 포드 등 이런 그 대상으로 해서 그 전기차 세액 공제 $7,500 적용 기한을 연장을 해줬는데 이게 그 IRS에서 이렇게 한 얘기가 그 취득이라는 단어가 거기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전에는 그 마감이 이전에 차량이 인도가 완료돼야지 이렇게 그 완성차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유권을 해석을 해서 그러니까 9월 30일 이전에 문서로 구매 계약을 맺고 대금을 납부했다면 그 이후에 차량을 인도받아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유권을 해석을 해줬고 그렇게 되면은 그 세액 공제가 만료되기 전에 뭐 한 2주 많게는 한 달 정도 이 정도는 더 그 미국 내 그 전기차 판매량이 좀 증가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조금 연장이 더 된다는 그 효과가 있다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날짜를 딱 정해서 그 세액 공제가 폐지되다 보니까 지금 그 7월달에 미국의 전기차 판매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살려고. 그렇죠. 이게 트럼프 효과라고 하는데 그 트럼프 범프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기차 판매가 현재 그 트럼프 효과로 인해서 급증하고 있고 이게 모두 다 그의 잘못이다. 뭐 이런 그 말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 콕스 오토모티브라는 그 기관이 있어요. 여기서 네. 이제 보고서를 발매를 하는데 그 9월 30일 전기차 세액 공제를 종료를 앞두고 나서 7월달에 전기차 판매 대수가 13만 대가 넘었고요. 이게 전월 대비 26.4%, 전년 동월 대비 19.7% 기록이 나와서 올해 3월달 이후부터는 미국의 그 전기차 판매가 계속 역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두 자릿수 성장이 나온 게 거의 지난해랑 올해에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침투율도 9.1%, 보통 8%에서 한 1% 정도 더 올라왔고, 그리고 뭐 테슬라라든가 쉐보레, 현대, 포드, 혼다 이런 종목 그 회사들이 판매가 많이 됐고요. 최근에 11개 브랜드가 다 최고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당연히 이제 세액 공제가 끝나니까 소비자들이 몰려서 구매 계약이 급증을 그렇죠. 한 사고 싶은 원인인데 사람들은 네. 그래서 현재는 그 공급이 수요를 좀 따라가지 못한 현상이 발생을 해서 전기차 신차 주문하게 되면은 인도까지 84일 걸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제 그 4분기에는 물론 이제 그 전기차 판매가 아마 급감을 할 것 같아요. 수요가 이제 선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마 지금까지 9월 말까지 서둘러서 이번 달까지죠. 이번 달까지 이제 서둘러서 계약을 하고 나면은 올해 4월 그리고 내년 뭐 상반기가 될지 내년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한동안은 전기차 수요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예전에 그 UC 버클리대 보고서에는 전기차 세액 공제 이게 종료될 경우에 그 연방 정부 기준으로 종료될 경우에는 전기차 판매량이 한 27% 급감할 거다라는 그런 보고서도 있었고요. 캘리포니아주가 만약에 이제 그 연방 정부에서 보조금을 폐지할 경우에 요게 보완책을 이제 그 캘리포니아 자체에서 보조금을 주겠다,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말한 바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주 차원의 그 인센티브 또는 세제 혜택 모델을 지금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주가 전체 미국의 그 전기차 판매량의 거의 40% 이상을 담당을 하고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제 그런 그 세액 공제 형태로 해서 뭐 보완책을 준다고 했을 때는 뭐 그걸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그 캘리포니아주는 지금 많은 게 걸려 있습니다. 지금 연방 정부 그 트럼프 정부와의
그 ACC2 법안, 그 어드밴스 클린카2 법안에 대한 소송까지도 걸려 있어서 아마 그 전기차 쪽은 캘리포니아 주가 어떻게 좀 하느냐에 따라서 좀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중요한 이슈가 이제 중국 리튬 강산 중단 이슈입니다. 이게 이제 그것 때문에 2차 전지 섹터가 이제 6월 18일을 저점으로 해서 강하게 올라왔죠. 예, 강하게 네. 뭐 적게는 20%, 많게는 한 80%, 2배 이상 올라오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일단 그 지난 그 23년 2월 달부터 그 리튬 강산 불법 채굴 이슈가 나오면서 정부가 그 조사를 했고 그리고 그게 이제 일부 광산 그 생산을 재개는 했지만은 올해 7월부터는 이때 그 리튬 자체를 전략적 광물로 지정하면서 채굴 권한을 지방 정부에서 중앙 정부로 이전이 됐습니다. 요게 사건이 발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중앙 정부에서 막 조사를 하는 거죠. 이제 니네 실제 채굴량과 그리고 광산 매장량을 대조하는 작업들을 좀 했었고 올해 그래서 7월 17일에 그 중국 장거 광업에서 불법 채굴 이슈가 나와가지고 이게 생산량과 채굴량이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리튬 생산이 중단이 됐었는데 이거는 이제 약간 트리거가 좀 됐던 부분은 있지만은 전체 2차 전지 섹터를 한 번에 올라왔던 거는 이제 8월 초에 있었던 그 시애틀의 이춘시 젠샤오 리튬 광산에 대한 그 리튬 채굴 허가 갱신이 실패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상당히 급등세가 나타났고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8개 리튬 광산 그 업체들이 채굴 허가증을 이제 받지 못했는데 이유가 이제 그 채굴 목록에는 그 세라믹 점토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실제는 리튬을 또 예, 빼고. 실제는 리튬을 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허가증에 명시되어진 리튬을 채굴하는 데 있어서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문제를 삼았던 것이고 이게 이제 계속 삼성증권 자료를 보니까 그 캐파가 18만 5천 톤 정도 된다 그럽니다. 이들 업체. 그리고 올해 수요가 80만 톤 정도, 글로벌 수요가 80만 톤이고 전체 공급량이 96만 톤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대략 한 15만 7천 톤 정도가 공급 가행인데 아까 8개 업체가 18만 5천 톤이니까 이게 만약에 생산 중단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리튬 공급 부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튀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네, 관심이 네. 좀 많았던 것이고 삼성증권에서의 관점은 한 두 가지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정부가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서 리튬 생산을 막을지 아니면 세수 확보를 위해 허용할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단순히 채굴 허가 목록이 없는 리튬을 생산하기 위해서라면은 리튬 허가 신청하면 될 이슈다. 그래서 다시 재개될 가능성에서 많이 보고 있고 그동안의 광산 업체들이 채굴 목록에 리튬을 올리지 않았던 이유가 리튬 광산 자체가 지금 채산성이 되게 낮은 상황인데 이걸 올리게 되면 세율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업체들이 채굴 목록에 리튬을 기재하고 생산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세금을 받게 되니까 중국 정부에서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이제 세금을 내면서 채굴을 할 것이고 이게 다시 가격으로 전가될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보는 것 같고요. 아니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 이게 과잉 산업이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엄격하게 심사를 해가지고 수급 불균형을 좀 해소를 하겠다 이럴 수도 있지만 삼성증권의 관점은 이게 결국에는 그 리튬이라는 게 그 핵심 광물이고 또 이제 중국 굴기 대표적인 산업에 있어서 전기차 배터리 산업인데 거기 핵심 광물이지 않습니까? 세에다가 리튬 네. 생산량 글로벌 3위니까 이를 이제 생산 중단을 계속하게 되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세수 확보도 하고 중국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다시 채굴 요건을 갖춰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튬 가격은 튀어 올라갔는데 니켈 가격은 그대로 바닥권에서 박스권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 전방 2차 전지 수요에 어떤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리튬 자원의 한정된 이슈가 공급의 이슈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늘은 게 아니라 공급단의 이슈로 이렇게 본 것들은 리튬과 니켈 가격을 비교하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요게 대해서 그 UBS에서 전혀 다른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제 그 UBS에서 UBS 그 중국팀에서 이제 그 현지 탐방을 하고 조사를 한 바로는 일단 시애틀에서는 그 리튬 광산 생산 중단이 3개월 정도 해서 딱 9월 30일이에요. 9월 30일인데 근데 UBS 팀에서는 그 중국 생산 기간이 실제로 한 최소 12개월 이상 장기화될 것이라고 그렇게 분석을 한 상태입니다. 회색 공제가 중단되는 이슈는
우리가 이제 각오하고 알고 있었던 이슈고 네, 그리고 그렇죠. 그게 약간의 완화되는 이슈예요. 캘리포니아가 보조금을 다시 준다는 정책이라든가 아니면은 미국의 국세청이 좀 연장해주는 유권 해석을 내놓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리튬 시애틀 리튬 강산 중단 이슈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예요. 이게 이제 리튬이 일제로 공급 부족이 생길 수 있냐 없냐의 그런 이슈고 이거는 이게 우리가 어떤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2차 생태 전체적으로 좀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이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생산 규모로는 아까 제가 그 삼성증권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젠시아오 강산이 전 세계 리튬 생산량의 3% 정도 차지하는 대형 강산인데 이 그러니까 중단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리튬 공급량이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 생산이 멈추면 8,300톤 3개월이면 25,000톤의 그 탄산리튬 공급이 감소될 것이라고 이제 UBS 중국팀에서는 추정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리튬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라든가 그리고 이게 더불어서 글로벌 리튬 시장의 어떤 그 수급 균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게 길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리튬 가격 같은 경우도 UBS 쪽에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시애틀의 생산 중단으로 리튬 공급이 심화될 것으로 일단 예상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올해와 28년까지 리튬 가격 전망을 일단 상향 조정을 했고요. 호주산 스푸디움 가격을 16에서 27% 상향 올렸고 리튬 제품들 탄산염이나 수산화물 이런 것들도 가격 전망을 한 5에서 14% 정도 상향해서 전반적으로 리튬 가격 관련 제품들의 상향 전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UBS 쪽에서는 또 이제 시애틀 광산 외에도 다른 중국 내 광산들도 이런 똑같은 채굴 허가증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해서 같은 이슈로 생산이 중단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좀 삼성육보다 좀 더 공급량을 높게 보는 것 같습니다. 대략 22만 9천 톤에 달하는 리튬 공급량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까 삼성육계로는 18만 5천 톤 정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어떤 시나리오든 시애틀 리튬 강산 중단이 9월 30일 이후에 계속 이어졌을 때는 리튬 가격이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이번 생산 중단 계기에서 리튬 가격 하락세의 최악의 시기는 지났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UBS 좀 얘기했는데 오늘 중국의 탄산인조 선물 가격은 또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이제 9만 톤당 9만 위안을 넘어갔다가 지금은 이제 한 7만 4천대까지 좀 떨어지는데 시애틀이 원하는 사실 탄산인조 가격은 대략 톤당 8만에서 10만 원 정도인데 그 하단보다 다시 또 내려온 상태예요. 이게 이제 현물 가격이 있고 선물 가격이 있는데 우리 보통 많이 실시간을 보는 거는 선물 가격을 보거든요. 근데 리튬 자체는 투기 세력들이 워낙 많아서 한번 이제 어떤 방향성이 나왔을 때는 그 위로도 과하게 올라가고 또 떨어질 때는 또 과하게 떨어지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선물은 그냥 분위기 추세를 보는 거고 실제 가격은 현물 가격을 봐야 되는데 현물 가격도 지금 7만 위안대에서 저점은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되지 않았나라고 싶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9월 달과 보통 8월과 특히 9월 달은 시장이 안 좋아요.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매년 8, 9월 달은 좋은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 달은 2차 전지 섹터도 뭔가 좀 급반등을 하기에는 재료도 없고 장도 지금 대중 양극세 이슈 때문에 쉽지 않고 또 이제 오늘도 반도체 이슈로 비롯해서 섹터 전반적으로 좀 조정이 좀 심했기 때문에 9월 달은 어떤 큰 반등의 모멘텀이 당장 나오진 않기는 하지만 이제 9월 30일 이후에 이제 예상보다 전기차가 좀 더 팔리던가 아니면 특히 이제 시애틀 리튬 강산 생산 중단 이슈가 연장된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반등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리튬 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 그래서 제가 지난달 언급했던 부분들은 가격 상승의 연속성들이 좀 더 중요하다. 예. 과거의 경우에서 심리적인 어떤 저항성이었던 킬로그램당 85위안을 좀 돌파하고 나서 112위안까지 1분기에 좀 갔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저점이 54위안까지 떨어진 점을 좀 감안했을 때 정말로 이 레깅 현상들이 완화될 수 있을 만큼에 대한 공급망이 재편될 수 있는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시그널상에서는 연속성은 저는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좀 다르게 좀 생각을 좀 바꿔봤는데 지난달 CATL이 리튬 강산의 채굴 라이선스에 대한 갱신이 좀 불허가 됐습니다. 알고 있는 것처럼 중국 정부에 대한 리튬 강산 통제가 좀 본격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고 네. 일단 7월 중순 이후부터 이 리튬 가격이 좀 소폭 좀 상승을 했는데 7월 초까지 가격 형성됐던 가격이 키로당 한 59.8위안까지
떨어졌던 그 수치가 7월 말 기준에서는 한 72원까지 좀 돌파가 좀 됐는데 중간에 뭐 중국의 광산업체에 대한 불법 채굴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이 부분이 일부 소형 광산 네. 업체들에 대한 어떤 채굴 금지 공급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그 규모는 좀 미비하다 보니까 크게 시장에서 영향을 좀 작용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좀 8월 초에 좀 들어와서 CATL이 이제 중국 안에서 좀 보유하고 있는 젠샤워라는 이 리튬 광산에 대한 채굴 라이선스가 좀 중단됐죠. 그래서 저 블룸버그 통신의 경우에는 이 조치가 3개월간은 좀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중국 안에서에 대한 언론을 보면 네. 이게 무기한 연장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내용들을 보면 일단 이 이슈 때문에 이 11월 선물 시장에서는 뭐 키로당 한 87위안까지 좀 상승을 좀 했다가 현물에서 한 82위안 뭐 중반까지 상승한 데이터가 좀 나왔고요. 그리고 현재 기준에는 한 80위안 초반까지는 살짝 좀 내려간 그런 상태인데 여전히 킬로그램당 이제 80위안대를 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점이었던 50위안가에 대한 어떤 갭은 상당히 좀 유지가 좀 되고 있다. 이 기조가 조금 더 장기화가 좀 되면서 점진적으로 가격 상승을 좀 이끌 수 있는지 이 여부가 네.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좀 되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9월달에 이제 개혁위원회를 좀 개최를 하는데 네. 여기서 중국 안에 있는 리튬 광산 업체들에 대한 전수조사.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전반적인 채굴량들을 좀 통제할 것이다. 네. 이런 어떤 이 기조는 방향성은 좀 정해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중국 안에서에 대한 의견이 좀 다른 이유가 세수 부족을 논의를 하면서까지 통제를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CATL이 전체 생산 캐파의 한 3% 정도에 대한 리튬 광산을 현재 좀 운영을 좀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을 무기한 중단을 좀 하게 된다면 공급망에 관련된 어떤 재편 부분들, 특히나 리튬의 어떤 가격이 공급 과잉에 따라 어떤 가격 하락선들은 저는 충분히 방어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두 번째는 뭐 악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중국 안에 이 전기차 기업들에 대한 경쟁력이 좀 저하될 수 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여기 대해서 부족한 세수에 대한 충당을 어떻게 좀 선회할 것인가 이게 좀 이슈가 좀 되고 있지만 네. 개혁위원회 최근 어떤 기조들 좀 감안했을 때 사실 이 라이선스에 관련된 어떤 갱신불허 조건들이 조금 더 장기화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액션이 좀 더 강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들 좀 고려해 보면 저는 공급망은 어느 정도 조금 절제된 흐름 안에서에 대한 허가 요건들을 좀 개선시키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9월 중순으로 좀 예정되고 있는 개혁위원회 관련된 발표가 좀 정말 좀 중요한 변곡점이 또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리튬 가격에 대한 가격 요건들, 뭐 심리적인 어떤 저항선이 82원대를 좀 떨어진 지 뭐 이미 오래전 네. 이야기지만 긍정적인 효과들은 전체적인 배터리에 대한 이 생산 원가들이 좀 낮아진 부분이기 때문에 전기차 가격이 낮아지면서 전체적인 판매량이 증가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 요인들이 좀 있었고요. 다만 2차 전지 소재사의 경우에는 수익성 방어가 계속해서 좀 안 좋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싸게 사도 가격이 더 떨어지고 비싸게 사온 만큼에 대한 가격 반등 효과를 이루지 못한다면 평가 손실 규모가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재무구조상에서는 수익성이 좀 안 좋아진 것도 많지만 재고의 어떤 변동성들이 가장 큰 어떤 이익 훼손의 어떤 영향으로 작용했다. 반대로 해석해 보면 오히려 가격이 점진적으로 좀 상승 추이를 좀 보여준다는 부분들은 저는 이익률을 좀 개선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출하 단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뭐 저점에서 매수해 놓은 이 리튬 가격에 대한 가격이 점진적으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저는 이 기조가 수익성 방어 측면에서는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리튬 가격이 점진적인 상승 추세가 좀 이루어진다면 염호에 대한 이 보유 가치 지분 가치에 관련된 이점을 갖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라든가 예. 포스코 퓨처엠의 재무 구조가 좀 상당히 좀 개선될 수 있는 효과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기대감들을 좀 주목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에코프로비엠을 종목으로 좀 제가 가져온 이래가 최근 한 1년새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탑픽을 좀 에코프로비엠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 예. 사실 최근에 수급 동향에 대한 흐름들이 비교적 이 소재사 3사 중에서 좀 견조하다는 점에 대한 좀 차이가 있었고 두 번째는 전체적인 어떤 출하 단가라든가 뭐 캐즘에 관련된 영향들 때문에 주가에 어떤 상당한 반영을 한 점 그리고 이익 훼손도 모두 다 반영을 했지만 이번 2분기 실적에서 시장 전망치를 좀 상회했던 이익 개선이 확인된 점이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장기적인 어떤 기조와 리튬 가격에 대한 상승 가능성들을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다면 레깅 현상 완화 조건으로 인해서 저는 3분기 그리고 4분기에 이익의 어떤 추정치를 좀 더 상향해서 좀 평가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 좀 강조했던 하이니켈계
이 양극재에 관련된 경쟁력 확대 방안들 이 부분들에 관한 미래 비전을 좀 제시했다는 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LFP에 관련된 모멘텀이 LNF보다는 좀 적게 좀 반영이 됐지만 2027년도에 대한 내재화 부분들 그리고 공급이 구체화가 좀 되는 관점에서에 대한 모멘텀은 이제부터 선별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